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안전할까요? 매일 일어나는 자연재해, 사회적 혼란 속에서 미래는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일본의 한 수녀, 사사카와 아그네스는 수십 년 전 이러한 미래를 예고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동영상에서 우리는 성모 마리아의 예언을 받았던 일본의 사사카와 수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예언들은 1970년대에 이미 경고로 주어졌고 지금 이 순간 그 경고들이 우리 앞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보고 있는 재앙들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미래를 불확실하게 여기고 두려워하지만 그 미래에 대한 경고가 미리 주어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사카와 수녀는 바로 그러한 경고를 받았고 당신은 그 경고를 듣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카와 아그네스 수녀는 평범한 삶을 살던 일본의 수녀였습니다. 그러나 1973년 아키타라는 작은 마을에서 성모 마리아가 그녀에게 나타나면서 그녀의 인생은 영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발현은 단순한 신비한 경험이 아니었고 세상을 향한 경고와 축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키타는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영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사사카와 수녀는 청각 장애를 겪고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를 명확히 들었습니다. 성모는 인류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으며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첫 번째 접촉은 사사카와 수녀와 성모 마리아 사이의 깊은 영적 연결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녀는 이 메시지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발현의 시점에서 성모 마리아는 사사카와 수녀에게 기도와 참회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단순히 일본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다른 성모 발현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파티마, 메주고레와 같은 다른 성모 발현지에서 나온 메시지들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카와 수녀가 받은 이 메시지들이 단순한 경고에 그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반드시 따르고 실천해야 할 영적 가르침일까요? 사사카와 수녀가 경험한 이 신비한 사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아키타 발현은 일본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우고 우리가 맞이할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던진 경고는 명확했습니다. 인류가 기도와 참회를 통해 스스로의 길을 바로잡지 않으면 심각한 재앙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순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전한 이 경고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일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분명합니다. 성모 마리아 상에서 흐른 눈물은 단순한 상징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1975년부터 1981년까지 성모 마리아 상은 무려 101번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들은 과학적으로 분석된 결과 실제 인간의 눈물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기적은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고 성모 마리아가 사사카와 수녀에게 전한 메시지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눈물이 흘러내린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경외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눈물은 단순히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경고와 자비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현상은 수많은 사람들을 아키타로 불러 모았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깊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사카와 수녀가 받은 메시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성모 마리아는 인류가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재앙이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성모 마리아 상의 눈물을 통해 더 강력하게 전달되었습니다. 100일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모 마리아의 눈물이 101번 흘렀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100일이라는 숫자는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101번의 눈물을 통해 마지막 경고를 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다시 한번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신의 마지막 호소일지 모릅니다. 이 숫자가 상징하는 바는 우리에게 더욱 신중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을 시간을 준다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아키타의 기적을 목격한 이들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 기적은 단순한 종교적 신비를 넘어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 담긴 성모 마리아의 애절한 호소는 오늘날 우리가 맞이한 혼란 속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눈물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인류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사사카와 수녀가 성모 마리아로부터 받은 메시지 중 가장 강력한 경고는 교회 내부의 위기와 타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교회가 더 이상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부패와 악이 스며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오늘날까지도 그 중요성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단순히 종교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인류 전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으며 우리가 스스로를 정화하지 않으면 심각한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재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타락에서 비롯된 혼란과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경고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세계는 도덕적 혼란에 빠져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길을 잃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예고한 이러한 위기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부패는 이 경고를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성모 마리아는 기도와 참회가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경고는 단순한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모 마리아는 전 세계적으로 도덕적 타락과 영적 혼란이 심화되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정화하고 영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성모 마리아가 사사카와 수녀에게 보여준 환상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과 같은 재앙을 예고하는 묵시록적 환상이었습니다. 이 불은 성경의 대홍수를 능가하는 재앙을 의미했으며 성모 마리아는 이 재앙이 인류가 참회하지 않을 경우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단순히 자연재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전 세계적인 혼란과 갈등, 그리고 인류의 도덕적 붕괴를 예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자연재해와 사회적 혼란은 이 환상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앙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성모 마리아가 경고한 대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사건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우리가 기도와 참회를 통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희망적인 것이었습니다. 인류가 올바른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러한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환상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우리에게 기도와 참회의 길을 제시했으며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경고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환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인류가 참회하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을 때만이 우리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카와 수녀가 93세에 받은 2019년의 메시지는 이전의 경고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성모 마리아는 변함없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것은 인류가 여전히 기도와 참회의 길을 걷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메시지는 세상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더 심각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성모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을까요? 2019년에 받은 이 메시지는 특별히 묵주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일 묵주기도를 드리고 개인적인 희생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 혼란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이며 그 해결책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모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을 경고하며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묵주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는 이 기도가 영혼을 정화하고 신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개인적인 희생, 즉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와 희생은 우리가 외부의 혼란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모는 우리가 스스로를 영적으로 정화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는 단순히 종교적인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모는 우리가 단순히 재앙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성모 마리아의 경고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기도와 희생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묵주기도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고 희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사사카와 수녀가 받은 예언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팬데믹, 기후변화, 정치적 갈등 등 여러 가지 글로벌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들은 성모 마리아가 경고한 것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예언의 실현일까요?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인류는 이로 인해 전례 없는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은 사사카와 수녀의 예언에서 언급된 대재앙과 매우 흡사한 모습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인간의 도덕적 타락과 영적 무관심이 이러한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팬데믹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인류가 영적으로 깨우침을 얻어야 할 중요한 경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갈수록 더 빈번하고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환상을 통해 인류가 자연의 질서를 교란하면 그에 대한 결과로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상, 기후와 자연재해들은 이러한 경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 역시 사사카와 수녀의 예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인간 사회가 갈등과 분열로 인해 스스로 파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은 이러한 경고가 실현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인류는 더 이상 분열과 대립을 지속해서는 안 되며 영적인 회복과 연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예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위기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가 예고한 영적 경고일 수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고는 인류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고 올바른 길을 찾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무시할 수도 있고 또는 이를 받아들여 영적인 변화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사사카와 수녀의 예언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대적 위기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미래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상의 눈물과 사사카와 수녀가 받은 메시지의 연결성은 많은 이들에게 의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그 안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사카와 수녀의 메시지가 주어진 시점부터 성모 마리아 상에서 눈물이 흐른 이 기적들은 그 메시지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눈물이란 보통 슬픔과 고통을 나타냅니다. 성모 마리아 상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인류가 겪을 고통을 미리 경고하는 것이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사카와 수녀의 예언은 이 눈물로 인해 더욱 힘을 얻었고 사람들은 그 경고를 다시금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실제 인간의 눈물과 동일한 성분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은 설명될 수 없는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은 기적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기적의 근원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학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영적 차원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적은 성모 마리아가 인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녀는 단순히 경고를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인류가 아직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음을 상징하며 회개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눈물은 또한 우리가 영적 차원에서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단순히 놀라운 사건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영적으로 깨어나고 성모 마리아가 전한 메시지를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영적 이정표입니다. 따라서 성모 마리아의 눈물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영적 부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눈물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사카와 수녀가 받은 예언과 성모 마리아의 경고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위기들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며 인류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경고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사사카와 수녀의 메시지는 반복적으로 기도와 참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를 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무시하면 더 큰 재앙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기도와 참회를 통해 영적으로 변화하면 우리는 미래의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오늘날 겪고 있는 팬데믹, 기후변화, 사회적 갈등 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가 경고한 대재앙의 서막일 수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기들은 인류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우리의 선택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경고는 단순히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음을 상기시켜주며 기도와 참회만이 그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단순히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요청은 간단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기도와 참회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그들 또한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사사카와 수녀의 예언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신성한 부름입니다. 변화는 우리 손에 달려 있으며 이 경고를 무시할 수 있는 여유는 없습니다. 기도하고 참회하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널리 알리십시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신성한 부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매일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시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마음 졸이고 계신가요? 전설적인 예언가 바바방가의 마지막 예언이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의 예언 중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2025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5개의 별자리가 지난 10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엄청난 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운이 아닌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우주의 특별한 정렬이 만들어내는 운명적인 기미다.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의 별자리가 그중 하나라면? 이 기회를 놓치면 어쩌지?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별자리이든 상관없이 이 예언의 힘을 어떻게 자신의 삶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비밀도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본이 본을 부르는 사람들의 특별한 비밀을 아시나요? 그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별자리가 가진 재물의 기운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활용하는 법을 터득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점성술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재정적 결정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2025년, 이 법칙이 우리에게 전에 없던 특별한 기회를 선물할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내리는 재정적 결정들, 투자, 저축, 지출의 패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별자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정갈자리는 과감한 투자로 큰 수익을 내고 황소자리는 안정적인 재테크로 부를 쌓아갑니다. 물고기자리는 뛰어난 직관으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2025년은 특히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0년 말에 찾아오는 목성과 토성의 황금빛 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목성은 부와 확장의 행성, 토성은 안정과 성취의 행성. 이 두 거대 행성의 만남은 전례 없는 부의 기회를 가져올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행성의 배열이 일어날 때마다 세상은 크게 바뀌어 왔습니다. 1825년 산업혁명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붐이 일어났을 때도 똑같은 천체의 움직임이 있었죠. 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비슷한 행성 배열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는 놀라운 별하다 시작되고 있습니다. 화성은 이미 목성과 완벽한 각도를 이루며 우리에게 새로운 부의 기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금성은 토성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안정적인 재물의 기반을 다져주고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25년에는 5개의 행성이 황금 삼각형을 이루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난 1000년 동안 단 3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매우 특별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새로운 부자들이 탄생했습니다. 바바방갈은 이 시기를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부자 되기의 기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이미 여러 차례 적중했습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을 예언했고 2000년대 초반 부동산 붐도 정확히 맞췄죠. 2020년 팬데믹 시대의 경제변화도 예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곧 제가 바바방가가 지목한 5개의 별자리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첫 번째 별자리는 물의 기온을 타고난 개자리입니다. 이들에게 찾아올 놀라운 기회를 함께 살펴보시죠. 개자리 여러분, 깊은 바다처럼 풍부한 직관력을 가진 당신에게 드디어 기다려온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바방갈은 2025년 개자리가 가진 타고난 재능이 엄청난 부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의 뛰어난 직관력은 지금까지 많은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이끌어왔죠. 하지만 2025년에는 이 능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바바방갈은 특히 3월부터 7월 사이 개자리의 직관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기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부동산 시장에서 특별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4월 중순, 누군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지역은 물과 가까운 곳입니다. 해안가, 강변, 호수 근처의 부동산이 큰 가치 상승을 보일 것입니다. 가족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매우 유리한 시기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업 계획이 있다면 2025년 5월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특히 요식업, 숙박업, 웨빙 관련 사업이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바바방갈은 개자리의 따뜻한 마음이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적 지능은 최고의 투자 도구가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이 능력을 활용하세요. 2025년에는 특히 헬스케어, 심리 상담, 교육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이미 이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승진이나 높은 연봉 인상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인맥 관리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세요. 2025년 초반에 만나는 새로운 인연들이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둘째, 매일 밤 잠들기 전 10분간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특히 2025년 6월, 목성이 개자리의 재물궁과 완벽한 각도를 이룰 때가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더 과감한 결정을 내려도 좋습니다. 평소 조심스러운 성격 때문에 놓쳐왔던 기회들에 이때 잡으세요. 우주가 당신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바바방가는 또한 개자리들에게 특별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물이 항상 바다를 향해 흐르듯 당신의 재물도 자연스럽게 불어날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물이 역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 또한 더 큰 흐름의 일부임을 기억하라. 처녀자리에게 찾아올 놀라운 투자 기회는 더욱 특별합니다. 완벽한 분석력과 치밀한 계획성이 그들의 2025년 최고의 자산가로 만들 것입니다. 처녀자리의 뛰어난 분석력에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왔습니다. 바바방가는 2025년 처녀자리의 완벽주의적 성향이 엄청난 재물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신중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처녀자리의 특성이 오히려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완벽하게 분석하는 처녀자리의 능력은 2025년 새로운 투자 트렌드를 발견하는 핵심이 됩니다. 특히 4월부터 9월 사이 다른 이들이 놓치는 시장의 작은 신호들을 포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큰 수익으로 이어질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처녀자리에게 황금빛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바방갈은 처녀자리의 섬세함이 미래 의료 기술의 혁신에 이끌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AI 기반 건강 관리 시스템, 원격 의료 서비스, 개인 맞춤형 건강 솔루션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술 컨설팅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처녀자리의 꼼꼼한 성격은 복잡한 디지털 프로젝트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특히 7월 중순, 예상치 못한 대형 프로젝트에 제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기획이 아닌 장기적인 부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 기회도 찾아옵니다. 처녀자리는 빅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발견하는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 능력을 활용해 자신만의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들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바로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에서 비롯된 과도한 신중함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2025년은 처녀자리가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불완전해 보이는 기회라도 한 발 먼저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바방갈은 특별히 5월 15일부터 6월 20일 사이를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평소와는 다른 과감한 투자 결정을 내린다면 예상을 뛰어넘는 수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나 디지털 자산 운용이 높은 수익률을 보일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실천 전략도 잊지 마세요. 매일 아침 30분씩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간 단위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되 너무 잦은 수정은 피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새로운 투자 분야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분석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처녀자리의 직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2025년에는 이 능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황소자리는 이러한 분석력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2025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인내심과 현실적인 판단력이 안정적인 자산을 구축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황소자리에 흔들리지 않는 인내심이 2025년에 마침내 황금 열매를 맺습니다. 바바방갈은 황소자리가 그동안 차근차근 쌓아온 기반이 폭발적인 부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변동성에 휘둘릴 때 황소자리의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5년 3월부터 시작되는 토성의 영향력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황소자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도시 외곽의 작은 토지나 오래된 상가 건물이 예상치 못한 가치 상승을 보일 것입니다. 바바방가는 오래된 것이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스마트팜, 도시농업, 유기농 식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한수자리의 현실적인 판단력은 이 분야에서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5월에서 8월 사이 혁신적인 농업 기술 기업에 투자할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럭셔리 마켓도 한수자리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명품 시장의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새로운 브랜드나 한정판 제품에 투자하세요. 9월 경에는 특별한 투자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2025년 한수자리의 투자 전략은 느리지만 확실한 접근이 핵심입니다.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에도 동요하지 마세요. 대신 분기별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조정을 하세요. 바바방갈은 황소자리의 고집이 오히려 최고의 투자 전략이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울 때는 3가지 핵심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수입의 30%는 반드시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세요. 둘째,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겨도 일주일의 숙고 기간을 가지세요. 셋째, 분기마다 자산 재배분을 실행하되 급격한 변화는 피하세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특히 주목할 시기가 있습니다. 6월 초와 10월 말 2차례에 걸쳐 큰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때는 평소보다 과감한 결정을 내려도 좋습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이나 물류시설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황소자리만의 특별한 투자 비결이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실물 자산을 확인하세요. 온라인 정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이 황소자리의 성공 비결이 될 것입니다. 바바방갈은 2025년 황소자리의 불은 단순한 금전적 이익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불은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줄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물감자리는 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불을 창출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부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물감자리의 혁신적인 사고방식이 2025년 새로운 부의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바바방갈은 물병자리가 기존의 부자들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부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당신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이제 수익성 높은 사업 모델로 변화할 때입니다. 2025년 4월, 우라누스와 목성의 특별한 배열이 물병자리의 창의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이 시기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반드시 기록해두세요. 특히 인공지능, 가상현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획기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바방갈은 물병자리의 성공 비결로 협업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2025년에는 예상치 못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할 기회가 생깁니다. 5월 중순,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만남이 수백억 규모의 프로젝트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분야에서 특별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7월부터 9월 사이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이 물병자리에 관심을 끌 것입니다. 특히 환경보호와 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기업들 중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미래지향적 통찰력은 NFT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빛을 발할 것입니다. 기존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8월에는 획기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바바방갈은 물병자리의 창의력은 무한하지만 성공의 열쇠는 실행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에는 특히 아이디어를 실제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능력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매일 아침 30분은 반드시 아이디어 구체화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떠오르는 생각들을 즉시 실행 가능한 단계로 나누어 기록하세요. 주간 단위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월말에는 반드시 수익성 분석을 하세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10월 경에는 획기적인 자동화 솔루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비즈니스를 24시간 작동하는 수익 창출 시스템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프로젝트에서 특별한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환경보호, 교육의 혁신, 건강관리 시스템 개선 등의 분야에서 수익성 높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바바방갈은 물병자리의 2025년 성공은 단순한 금전적 이익을 넘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당신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동시에 큰 부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갈자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2025년의 기회를 포착합니다. 깊은 통찰력과 전략적 사고로 시장에 숨겨진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갈자리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2025년 최고의 전략가로 빛나게 됩니다. 바바방갈은 정갈자리가 다른 이들이 위기로 보는 상황에서 오히려 최고의 기회를 발견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025년은 당신의 전략적 사고가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명왕성의 영향으로 정갈자리는 시장에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 속에서도 당신은 정확히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4월 중순에는 대형 금융기관도 놓친 투자 기회를 포착하게 될 것입니다. 금융 분야에서 당신의 능력이 가장 크게 발휘됩니다. 복잡한 금융상품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수익 기회를 찾아내는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바바방갈은 정갈자리의 직관이 가장 정확한 투자 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기관리 컨설팅 분야에서도 특별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5월부터 7월 사이 큰 기업들이 당신의 조언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문을 넘어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하여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과 코칭 분야도 주목할 만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갈자리의 깊은 통찰력은 사람들의 내면을 정확히 예견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면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내일 아침 금융시장 동향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세계 경제 뉴스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세요. 위기 상황에 대비한 전략도 미리 준비해두세요. 바바방갈은 8월과 11월에 시장에 큰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세 개의 다른 투자 시나리오를 준비해두세요. 각각의 시나리오에 맞는 행동 계획도 구체적으로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당신의 예리한 직관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9월에는 특별한 투자 교육의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를 놓치지 마세요. 이 교육을 통해 당신의 투자 능력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정갈자리만의 특별한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과감히 투자하고 남들이 들뜰 때는 차분히 분석하세요. 2025년에는 이러한 역발상 전략이 큰 수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바바방갈은 정갈자리의 2025년 성공은 단순한 행운이 아닌 치밀한 전략과 대담한 실행력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당신의 전략적 사고는 불확실한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우주의 메시지를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별자리와 관계없이 2025년을 준비하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별자리가 앞서 언급된 5개의 별자리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2025년은 특별한 기회의 해가 될 것입니다. 바바방갈은 마지막 예언에서 모든 이들을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각 별자리의 고유한 강점을 이해하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개자리의 직관력, 처녀자리의 분석력, 황소자리의 안정성, 물병자리의 창의력, 정갈자리의 전략적 사고, 이 모든 특성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잠재력입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다양한 성향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들은 분명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바방가가 강조했듯이 행동하지 않는 예언은 그저 허공의 말에 불과합니다. 2025년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자신만의 성공 루틴을 만드세요. 시장 동향을 체크하고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며 네트워크를 확장하세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특히 2025년 3월부터 시작되는 변화의 물결을 놓치지 마세요. 바바방가는 별은 방향을 가리키지만 걸음을 옮기는 것은 당신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닌 부와 성공을 향한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최고의 부자가 배의 5개 별자리의 특별한 기회와 성공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자리의 부동산 기회, 처녀자리의 기술 혁신, 황소자리의 안정적 투자, 물병자리의 창의적 도전, 정갈자리의 전략적 투자까지. 하지만 잊지 마세요. 진정한 불은 별자리가 아닌 당신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2025년은 준비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바방가가 예언은 2025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예언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알던 세계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이 시각, 470년 전 한 남자가 본 환상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말이자 2025년 12월 30일에 앞으로 남은 시간은 불과 6개월. 이미 전 세계 3,700만 명이 이 예언을 알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극소수만이 알고 있자 오늘 여러분은 그 극소수가 될 것입니다. 470년, 이것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처음 예언을 발표한 이후 흐른 시간입니다. 그동안 그의 예언은 나폴레옹의 등장할 200년 전에, 히틀러의 부상을 400년 전에, 11불의 구테러를 450년 전에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을 겨냥한 그의 마지막 대예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기둥이 무너질 때 세계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선다. 1994년 프랑스 국립도서관 지하 3층 완주로 뒤덮인 금고에서 발견된 비밀 문서. 거기에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죽기 직전 숨겨둔 7후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독수리, 초승달, 그리고 용. 이 세 상징이 가리키는 국가들이 2025년이 끝나기 전에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무서운 것은 이미 그 징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예언의 시안,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의 메시지. 다음 30분이 여러분의 2025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첫 번째 국가, 독수리의 나라를 보겠습니다. 독수리의 땅에서 쌍둥이 불꽃이 타오를 때 그날이 영혼의 균열이 시작되는 날이 되리다. 서쪽의 거인은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리다. 여러분, 이 구절에 읽고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독수리는 미국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쌍둥이 불꽃, 2001년 9월 10일에 뉴욕의 하늘을 불태웠던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가 본 것은 단순한 테러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독수리가 처음으로 자신의 날개가 부러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자. 그날 이후 미국은 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죠? 한때 세계의 경찰이라 불리던 미국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스로와 싸우느라 바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워싱턴의 국회의사당에서는 매일같이 정치인들이 서로를 적으로 몰아세웁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제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가족들조차 명절 식탁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싸움으로 끝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리는 모습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디지털 전쟁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의 해커들이 미국인들의 스마트폰 속으로 침투해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이웃을 의심하게 만들고 정부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소셜미디어는 화합의 도구가 아닌 분열의 무기가 되었자, 그리고 자연도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매년 더 큰 산불에 시달립니다. 텍사스는 역사상 최악의 한파를 겪었습니다. 플로리다의 허리케인은 갈수록 강력해집니다. 마치 미국 땅 자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독수리가 자신의 둥지에서 싸울 때 사냥꾼들이 모여들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내부 분열로 약해진 틈을 파 중국이 태평양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러시아가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중동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자 2025년 현재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때 하늘 높이 날던 독수리가 이제는 겨우 날갯짓을 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섬뜩한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초승달이 검은 베일에 쌓일 때 동과 서의 다리가 스스로를 삼키리다. 보스포러스의 물은 붉게 물들고 천년의 유산이 한 세대 만에 사라지리다. 초승달, 이슬람의 상징이자 터키 국기의 중심입니다. 한때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이어받아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던 터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검은 배에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표현으로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터키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질식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교수들이 해고되고 예술가들이 침묵을 강요받습니다.
민주주의의 빛이 점점 꺼져가는가? 그것이 바로 검은 베일입니다. 이스탄불의 거리를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때 동서양 문명이 만나 꽃피웠던 이 도시는 이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미래를 보지 못하고 떠나합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인재들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두뇌 유출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이민이 아닙니다. 희망의 유출입니다. 정부는 점점 더 간악적이 됩니다. 반대 의견에 말하면 테러리스트로 몰립니다. 소셜미디어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 새벽에 경찰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스스로를 삼키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공포가 나라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위협이 땅 밑에 숨어 있습니다. 북아나톨리아 반친선, 이스탄불 바로 밑을 지나가는 거대한 지진대입니다. 지질학자들은 경고합니다. 대지진이 임박했다고. 1999년 이즈미트 지진으로 1만 7천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지진은 그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본 보스포러스의 붉은 물이 혹시 이것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지진으로 무너진 도시, 피로 물든 해역,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터키는 지금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습니다. 위로는 독재의 어둠이, 아래로는 지진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찬란한 문명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국가의 이야기는 이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겉으로는 가장 강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굶어가고 있는 거대한 용의 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언, 가장 충격적인 예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용의 거울이 갈라질 때 용인 숨결이 자신의 자녀들을 태우리다. 붉은 물결은 해안을 찾지 못하고 거대한 송경 안에서 스스로 이사하리다. 용의 나라, 중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14억 인구의 거인. 겉으로 보면 막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는 거울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표면 아래 깊은 균열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지금 직면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한 자녀 정책의 후일짐으로 인구가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60세 이상 인구가 3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깨진 거울의 첫 번째 균열입니다. 두 번째 균열은 유령 도시들입니다. 네이멍고, 윈난, 장소, 중국 전역에 6천만 채가 넘는 빈 아파트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 불이 켜지지 않는 건물들, 부동산 거품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에버그란데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용의 숨결이 자신의 자녀들을 태운다는 구절이 가장 섬뜩합니다. 중국 정부의 감시와 통제가 극에 달했습니다. 안면인식 카메라가 거리마다 설치되고 사회 신용점수로 국민의 등급 매깁니다. 정부를 비판하면 기차표도 살 수 없게 됩니다. 자녀들의 학교 입학도 거부당합니다. 홍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신장 위구르에서는 지금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용이 자신의 자녀들을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억압이 강해질수록 반발도 커집니다. 백지 시위를 기억하시나요? 그것도 시작일 뿐입니다. 붉은 물결은 해안을 찾지 못한다는 예언도 의미심장합니다. 중국의 야망은 태평양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려 하지만 모든 곳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로 미국과 대립하고 남중국해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충돌합니다. 1대1로는 빚에 버디되어 참여국들이 등을 골립니다. 거대한 용이 자신의 크기와 힘을 과신한 나머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버린 셈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미 47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세 기둥이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각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 나라의 운명은 서로 얽혀있고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는 세계에 따로 떨어진 몰락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이 세 나라일까요? 복수리, 초승달, 영, 미국, 터키, 중국. 언뜻 보면 서로 관계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세계 질서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은 군사력과 문화의 힘으로 서방 세계를 이끕니다. 할리우드 영화부터 달러 패권까지 미국의 영향력은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자 거대한 시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사용하는 스마트폰, 거의 모든 것이 중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를 잇는 다리입니다.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이고 난민이 지나바른 관문입니다. 이제 무서운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파집니다. 수조 달러가 증발합니다. 그 충격파는 즉시 월스트리트로 전달됩니다. 미국 연기금들이 중국에 투자한 돈이 사라집니다.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면 나프의 군사력도 약해집니다. 그 틈을 파러시아가 움직입니다. 터키는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 내부 분열로 무너집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이 막히면 흑해의 곡물이 지중해로 나가지 못합니다. 승령 위기가 시작됩니다. 중동의 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기억하시나요? 미국의 한 투자은행이 무너졌을 뿐인데 전 세계가 금융위기에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그보다 수십 배 큽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 기둥이 동시에 흔들릴 때 지붕이 무너져 내리리라. 지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세계의 질서입니다. 브레튼 우주 체제 이후 80년간 유지되어 온 시스템, 달러가 기축포화이고 미국이 경찰이며 자유무역이 번영을 가져다준다는 믿음. 바로 이 순간 우리는 그 지붕의 균열이 가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탈달러화 움직임,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동맹의 균열, 모든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정치경제적 변화일까요? 노스트라다무스는 더 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영적 위기입니다. 균열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가 제시하는 것은 그 뿌리에 영혼의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엔트로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물리학에서 엔트로피는 무질서로 향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면 아무리 거디 화려해도 결국 붕괴합니다. 목적을 잃고 결속력이 사라지며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바로 지금 이 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각 나라를 잠식하는 복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세 가지 치명적인 복, 이것들이 바로 국가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원인입니다. 첫 번째는 오만입니다. 미국에 보세요. 우리는 특별하다. 신이 선택한 나라다. 민주주의의 수호자다. 이런 믿음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눈을 멀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빈곤층이 늘어나도, 인프라가 무너져도, 교육이 뒤처져도 우리는 여전히 최고라고 외칩니다. 오만은 거울을 깨뜨립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게 만들죠. 두 번째는 공포입니다. 터키의 지도자들은 무엇에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바른 생각, 바른 의견, 바른 꿈, 이 모든 것이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억누릅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침묵시킵니다. 하지만 공포로 다스리는 나라는 결국 자기 자신을 집어삼킵니다. 두려움은 북제를 낳고, 북제는 저항을 낳고, 저항은 더 큰 두려움을 낳습니다. 끝없는 악순환입니다. 세 번째는 조작입니다. 중국은 완벽한 풍제를 꿈꿉니다. 14억 인구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하나 관리하려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감시하고 알고리즘으로 조종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영혼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너무 세게 조이면 결국 파집니다. 생명력을 억누르면 시들어 죽습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이 탕핑, 누워있기에 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혼이 질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만, 공포, 조작, 이 세 가지 독이 각각의 나라를 내부에서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것을 470년 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언은 운명이 아닙니다. 거울입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을 비추는 가외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깨어나면, 우리가 별하면 예언도 바뀔 수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진짜 메시지는 절망이 아닌 각성입니다. 보라, 이대로 가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 깨어나라, 바꾸어라.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예언에는 더 신비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너진 후에 무엇이 올 것인가에 대한 암시입니다. 세 거인의 운명이 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노스트라다무스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더욱 수수께끼 같은 단서들을 남겼습니다. 두 개의 태양이 하늘에 떠오를 때 얼어붙은 왕관이 녹아내리고
울음을 잃은 사자가 잠들리라. 그리고 잿더미에서 네 번째 기둥이 솟아오르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지 않으셨나요? 두 개의 태양이라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주간대국의 등장입니다. 미국이라는 기존의 태양 옆에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 인도일까요? 인구 14, 젊은 노동력, 급성장 많은 기술력, 아니면 브라질, 거대한 영포와 자원, 남미 대륙의 리더. 어쩌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충격적입니다. 예상치 못한 동맹의 탄생. 한때 적이었던 두 나라가 손을 잡는 것입니다. 일본과 러시아, 이란과 이스라엘. 불가능해 보이지만 역사는 언제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로 두 개의 태양이 뜨는 것입니다. 천문학적 사건이나 핵 제안, 혹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기술적 돌파고 인공 PM을 만드는 핵융합 발전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얼어붙은 왕관과 울음을 잃은 사자는 또 어떻습니까? 얼어붙은 왕관은 북쪽의 권력을 암시합니다. 러시아, 그들의 상징은 쌍도 독수리지만 차르의 왕관은 러시아 제국의 상징이었죠. 아니면 북유럽의 어느 나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들 중 하나가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울음에 잃은 사자는 더 명확해 보입니다. 사자는 영국의 상징입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지만 이제는 작은 섬나라로 쪼그라들었자 브렉시트 이후 더욱 고립되고 있습니다. 울음을 잃었다는 것은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뜻일까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네 번째 기둥입니다. 새 기둥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힘이 등장한다는 것. 이것은 반일 국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이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뭉칠 수도 있습니다. 14개국, 13억 인구, 막대한 자원, 아니면 북남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분맹을 결성할 수도 있자. 또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권력 구조, 국가가 아닌 기업들의 연합, 도시 국가들의 네트워크, 심지어 인공지능이 이끄는 새로운 체제. 노스트라다무스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옛 질서가 무너지는 곳에 새로운 씨앗이 뿌려진다. 하지만 그 씨앗이 꽃을 피울지 독주가 될지는 살아남은 자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노스트라다무스가 470년 전에 남긴 충격적인 예언을 따라가며 세계의 강대국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부러지고 초승달이 검은 베일을 쓰며 용의 고울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은 단순한 국가의 붕괴가 아니다. 우리가 믿어온 세계 질서 전체의 균열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오만, 터키의 공포, 중국의 조작. 이 세 가지 독은 단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벌어지는 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겉은 여전히 번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래 여운의 균열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두 개의 태양, 얼어붙은 왕관, 울음을 잃은 사자, 그리고 역슬래시 작은 다음편의 번째 기둥 역슬래시라는 수수께끼 같은 단어들을 남겼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의 메시지로 기결됩니다. 옛 질서가 무너질 때 새로운 씨앗이 뿌려진다. 그렇습니다. 이 예언은 파괴의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절망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설 것인가? 노스트라다무스의 진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나라. 지금 이 길에 계속한다면 결국 무너진다. 하지만 지금 멈추고 바라보면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역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5년의 끝자락이 다가오며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너지는 기둥들 속에서 눈을 감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둥을 세우기 위해 깨어날 것인가?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과연 네 번째 기둥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두 개의 태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해석과 예측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이 미지의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나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통찰과 자각을 선사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잊혀진 예언, 감춰진 진실, 그리고 다가오는 운명에 대해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노스트라다무스는 폭풍이 오는 것을 보았다. 그 폭풍 속에서 길을 찾을지 침몰해지는 바로 우리 깨어있는 자들의 몫이다.